자, 오늘은 요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이거 30번 되게 유명하죠. 2018학년도. 요게 이제 사실 컨볼루션이다 이렇게 해갖고 아는 사람은 아는 문제인데 왜 자꾸 컨볼루션 얘기가 나오는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제가 이제 요걸 보여주고 싶은 게 보자. 요렇게 그래프 개형이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워낙 유명한 거다 보니까 결론은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결론이 그러니까 요렇게 움직이면은 그 밑에 넓이가 요렇게 된다는 결론까지는 다 많이 봐서 알 텐데 좀 더 신기한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갖고 왔는데요. 이거를 이제 함수를 랜덤 함수로 바꿔볼 건데 이게 함수가 보이죠? 위에 조그맣게 나올 텐데 여기에 이제 np 이게 numpy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인데 여기다가 랜덤 해갖고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무작위한 함수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도 개형이 똑같죠? 다 보존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 코사인 부분이 그대로 다시 코사인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진폭이 바뀌기는 하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요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알아야 돼요. 일단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알아야 되는데 요걸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코사인이고 사인이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인 가지고 할게요. 사인 x 플러스 뭐 알파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사인 x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x 사인 알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알파 요거에 이제 상수라고 전제를 하고 보면은 이제 코사인 알파에다가 사인 x 다음에 사인 알파에 코사인 x 이렇게 될 건데 x가 이제 뭐가 될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는 주기가 2파이니까 그거만 기억을 해두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얘가 상수잖아요. 그러면은 a, b 꼴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느냐 요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3 sin x 더하기 4 코사인 x 얘가 있으면은 우리가 5로 묶은 다음에 5 해갖고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5분의 3이랑 5분의 4 코사인이 5분의 3이고 3, 4 요렇게 되는 세타에 대해 가지고 사인 x 플러스 세타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주기가 같은 두 삼각함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주기가 같아야 되니까 sin x 더하기 3 코사인 x 뭐 여기다가 또 다시 5 sin x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계속 주기가 같은 애들을 더하면 이게 결국에 정리를 했을 때 sin x에다가 어쩌고가 있을 거고 코사인 x에다가 어쩌고가 있을 거고 뭐 a, b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얘를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한 다음에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하고 밖에다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해갖고 묶어나면은 얘가 어떤 sin x 플러스 세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게 뭐 결국에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주기가 같은 삼각함수들을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하면은 걔네들이 다시 그 주기 같은 주기였던 여기선 주기가 계속 2파이로 같은 애들을 더했잖아요. 얘도 x니까 주기가 2파이고 얘도 코사인 x니까 주기가 2파이고 얘도 사인 x니까 주기가 2파이고 계속 주기가 같은 애들의 삼각함수를 더하면은
또 주기가 같은 삼각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더하고 또 삼각함수를 더하고 그렇게 했더니 삼각함수가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삼각함수 비스무리한 게 나온 게 아니라 삼각함수가 도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삼각함수 덧셈 정리해서 좀 우리가 알아두고 가야 될 점들인데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은 이 문제풀이에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삼각함수들을 무수히 많이 더해도 다시 삼각함수가 될 거다. 그러니까 뭔가 무한히 많이 더했는데도 여전히 삼각함수여야 된다. 요런 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요런 개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요게 될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함수를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함수를 이제 컨볼루션 하는 함수 이거 자체를 좀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다가 이걸로 바꾸고 일단 요 함수가 좋겠죠. 자, 우리가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런 삼각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가 먼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삼각함수가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봤을 때는 1에서 9까지, 그러니까 k부터 k 플러스 8까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양 끝 부분에서는 조금 뭔가 헷갈리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 가운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걔는 좀, 그래도 좀 규칙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딱 봐도 대칭이어야 되는 점들, 요렇게랑 요렇게는 뭐 대칭이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운데 부분이 양끝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일단 코사인 함수에 위에 보면은 제가 표시를 하지만 하나는 코사인이고 하나는 1, 0, 그러니까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이 이제 쓱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K형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양끝 말단은 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구할 수가 있죠. 이 면적, 그러니까 이게 왜 구할 수가 있냐면,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게 그 코사인 함수인데, 그러니까 코사인 함수에서 어떤 구간에서 어떤 구간까지를 적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코사인 함수에서 뭐 예를 들면은 파이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는 이런 게 사실 이 함수의 모양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마이너스 사인 x에다가 이렇게 파이, 2파이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도 이제 그러면은 이게 코사인 x를 적분한 함수니까 이 결과물 밑에 컨볼루션한 결과물 자체가 삼각함수가 다시 나온다는 거. 요거 자체는 되게 익숙하죠. 요거 자체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요거까지는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 코사인,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코사인 적분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실제로는 우리 문제에서 시키는 작업이 얘가 아니라 잠시만요. 얘죠. 우리 문제에서 시킨 거는 얘란 말이에요.
삼각형 얘를 적분하기를 얘를 곱해가지고 적분하는 거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요거를 조금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코사인 함수가 요렇게, 아니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똑같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 적분하는 거였는데 아까 전에 1 곱하기 1짜리 반주기 사각형이었, 그러니까 반주기짜리 사각형을 쓱 지나가게 했을 때랑 그때는 이제 한쪽이 코사인 x에 한쪽, 아니 그쵸, 사인 x에 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를 사실 덧셈 정리해갖고 정리를 해놓고 보면 어떤 또 다른 사인 x 관련된 어쩌고가 나올 거잖아요. 그거 자체는 되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바꿔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요렇게 조그만한 구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1 곱하기 1짜리 사각형이었는데 요번에는 1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좀 작은 사각형이 되도록 한번 적분을 시도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얘도 사실 별거 없죠. n분의 1 아니 뭐 t 플러스 n분의 1 여기다가 코사인 x dx. 근데 얘도 사실은 사인 x에다가 t 플러스 n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생각을 하면은 또 뭔가 상수 하나가 붙고 거기다가 사인 x에다가 x 플러스 세타 이런 꼴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요런 사각형을 곱하더라도 곱한 그 넓이를 구하더라도 걔도 똑같이 삼각함수가 그려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보자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우리가 봤던 게 이런 사각형 가지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사각형을 이렇게 0.1 이렇게 x축을 좁혀도 진폭이 바뀌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삼각함수 자체가 나올 거다.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얘도 우리가 수식을 통해서 구해보니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대로 나올 거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 제가 여기서 뭘 하려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될 텐데 좀 눈치를 챌 수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전에 그 사각형을 그러면 요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거예요. 요렇게 무수히 많은 계단을 만들어 갖고 얘를 가지고 그 아까 전에 그 세모 모양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건 요거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작은 사각형도 삼각함수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자, 이게 제가 이 플롯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플롯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짓을 했냐면 이렇게 삼각함수가 있고 거기에 이런 사각형이 지나가면서 넓이를 구했어요. 근데 이게 1짜리였는데 그게 넘어가면서 보니까 다시 삼각함수가 뭔가 나오더라. 근데 얘가 굉장히 x축으로 좁은 n분의 1짜리 요런 게 쓱 지나가더라도 여전히 삼각함수가 나오더라. 근데 그런 애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더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더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걔네들은 각각은 삼각함수죠. 각각은 삼각함수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각각 다 뭔가 삼각함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주기가 같죠. 주기가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기가 같은 삼각함수들이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고 났더니 다 더해도 똑같이 주기가 같은 삼각함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추론이 뭐냐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문제에서 얘가 코사인 파이 x니까 주기가 2죠. 그리고 얘도 사실은 밑변이 2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작업을 반복을 했을 때 가운데 부분은 결과물이 여전히 상관없죠. 사인 파이 x 플러스 세타꼴에다가 어떤 상수가 곱해진 결과물이 가운데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얘네는 연속인데 제가 이렇게 함수로 그린 거는 사실 이산적이죠. 그러니까 0.1 간격으로 제가 점을 찍은 건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정말 아예 무작위 함수를 대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작위 함수를 대입을 하더라도 여전히 똑같이 삼각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계속 함수를 무작위로 바꾸고 있잖아요. 랜덤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해도 계속 이 과정 자체가 이 결과물 자체가 삼각함수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에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삼각함수를 무수히 많이 더했는데 그게 여전히 삼각함수가 되느냐?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수랑 유리수를 더하면 유리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유리수를 무한히 더하면 무리수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 지수로그 함수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애매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봤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루트 2승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이거 사실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2의 1, 2의 1.4, 2의 1.41, 2의 1.414 이렇게 하는 값이 수렴한다라는 거를 프로그램으로 직접 돌려서 확인해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믿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실수의 유리지수까지는 엄밀하게 증명을 했는데 얘는 된다 믿자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포함이 된 거냐면 AN이 루트 2에 가까워지는 수열로 이제 정의를 한 건데 소수점 한 자리씩 더해 나가는 거죠. 1, 1.4, 1.41, 1.41, 4 이런 식으로 한 자리씩 늘어가는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유리수들의 무한합인데 그 결과가 유리수가 되지 않고 무리수가 되죠. 우리가 이런 예외를 봤는데 그럼 삼각함수를 무한히 더했을 때 삼각함수가 또 되겠느냐? 이거는 의심을 해보는 게 맞겠죠. 정상적인 사고겠죠. 그런데 삼각함수를 무한히 더해도 삼각함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도 제가 증명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확실하지 않은데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제가 처음 얘기했던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을 믿는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상황 판단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도대체 교수님들은 이 계산을 하면서 풀었을까 안 하면서 풀었을까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죠. 교수님들은
절대 계산 안 했을 것이다. 암산하고 쓱싹 이거 쉽네 하고 문제를 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못하고 못한 거죠. 당연하죠.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다루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거 자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 자체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모 모양을 저런 미세한 그러니까 미세한 사각형들로 쪼개가지고 이산화 해갖고 했을 때도 똑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 강렬한 믿음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가 그대로 나오겠네 라는 것 자체는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양끝 부분이거든요. 이 양끝 부분은 이제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아니죠. 얘가 얘로 가고 그 다음에 세모 부분.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삼각함수들의 주기 안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는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를 확신이 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걸쳐 있을 때 이때는 도대체 함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계산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최선은 그냥 케이스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미 아까 전에 했던 사고의 추론 과정만 가지고 안쪽에 삼각함수가 그려진다는 걸 그린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계산을 생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 부분은 계산을 하자. 근데 물론 이제 그것조차 싫다라고 하면은 지금 문제 상황에서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냐면 코사인 파이 x 자체는 k부터 k 플러스 8까지만 나와 있고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겠느냐, 이렇게 코사인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변화하는 거를 볼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하나 지나간 걸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델타 t만큼 움직였을 때 이 부분에서는 요만큼이 감소한 거죠. 델타 t만큼.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델타 t 곱하기 1만큼 증가를 한 거죠. 델타 t에다가 마이너스 1만큼 빠진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코사인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좀 헷갈린다고 생각이 들 텐데 얘도 그냥 dt가 붙어 있을 뿐인 거지. 요런 사각형에다가 삼각함수 넓이 곱하라고 하면, 삼각함수 밑면적 곱하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삼각함수 밑면적 곱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쉽잖아요. 사실 요 사각형에다가 삼각함수 밑넓이 곱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우리가 하나 적당히 믿음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게,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에 이제 삼각형 남는 애들 있잖아요. 걔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걔네는 델타 t에 델타 t니까 델타 t 제곱이죠. 작으니까 죽을 거다라고 무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델타 t로 이 변화한 거를 나눌 건데 여기다가 델타 t 제곱이 있고 여기 델타 t가 있으면은 얘만 남고 얘는 죽을 거잖아요. 얘는 없어질 테니까 그거는 이제 무시를 하자라는 아이디어인 거예요. 어차피 이 문제는 찍는 문제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삼각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요 점을 기준으로 하면 요만큼은 빠지고 요만큼은 더해지는 거겠죠.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양 말단 부분을 보면은 이만큼은 빠지고 이만큼은 더해지는데, 아무래도 요렇게 가운데 요 부분 더해지는 게 아니죠. 그 그림 그릴 거면 정확하게 그려야죠. 요만큼 더해지는 게 최대겠죠. 요렇게 된다라고 이제 믿어야죠. 믿는 거죠.
더해지는 넓이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고, 그거는 이제 적당히 믿어야죠. 어쨌든 계산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실제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된 구간일 때 t 해갖고 여기부터 k부터 t 플러스 1까지 적분한 거랑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된 거 했을 때 t 마이너스 1부터 k까지, k부터 t 플러스 1까지 요거 두 개 계산해갖고 결과물을 구해주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도 t 있고 t 플러스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하나 있는데 여기도 t가 있고 코사인이 있고 여기다가 dx인데 이거를 ddt를 하니까 완전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제 결국에 여기 안쪽에 있는 거는 t가 있는 거는 t를 밖으로 빼낸 뭔가가 있겠죠. 그 다음에 t가 없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t 플러스 어쩌고 여기 t 플러스 어쩌고, 얘를 이제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든 결과물은 구해질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인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가운데에 있을 때 얘가 극대가 되고 얘가 극소가 되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대충 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이것도 사실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극소일 때랑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극소가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파악을 했다고 전제를 하면은 사실 얘는 얘 넓이의 반이죠. 그러니까 k 플러스 2, k 플러스 4, k 플러스 6, k 플러스 8일 때 극소가 나온다는 거를, 그 가운데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삼각함수 주기가 똑같은 삼각함수가 나온다는 걸로 추론을 했고, 양끝 부분은 직접 미분을 해갖고 구했다 쳤을 때 이 넓이는 이 넓이의 절반이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얘 적분 한 번만 하면은 나머지 적분값은 거기다 2배가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 자체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하나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가 위의 함수는 주기가 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함수가 주기가 2죠. 그러면은 컨볼루션한 결과도 주기가 2여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똑같이 주기가 2인 삼각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얘에서 이제 어떻게 해갖고 이런 극대 극소가 같은 점들이 나왔느냐 요거를 판단할 수 있냐면, 결국에 이제 그 아랫부분 그 위에 초록색 삼각함수 보면은 얘에서, 그러니까 양끝 부분 말고 안쪽 가운데 부분을 잘 보세요. 안쪽 요거를 이제 안정 구간이라고 하는데, 스테디함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안쪽 부분은 그 극대일 때랑, 그러니까 극대일 때 왼쪽 오른쪽으로 조금씩 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또 극대 극소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뭔가가 바뀐다고 하면은 대칭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딱 가운데에 있어요. 여기서 왼쪽으로 밀거나 오른쪽으로 밀거나 대칭이어야 되죠. 여기서 왼쪽으로 밀고 오른쪽으로 밀고 그게 서로 대칭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삼각함수의 부분이 극대 부분인 점밖에 없다는 것도 알겠나요? 그러니까 밑에 초록색 부분이 코사인 함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에서 코사인 파이 x라고 했었잖아요. 그 코사인 파이 x랑 똑같이 코사인 파이 x 관련된 게 나올 거란 말인데, 걔랑 걔 사이에 이제 어떻게 그 극대 극소,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밀릴 거잖아요. 결국에 삼각함수를 어쨌든 그 그러니까 물리한 사람은 위상이라고 하면 익숙할 텐데,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밀려 있을 거잖아요. 그 왼쪽 오른쪽으로 얼만큼 밀려 있는지를 찾을 때는 여기 왼쪽 오른쪽이
그러니까 완전히 대칭인 그런 요렇게 대칭이 되도록 삼각함수를 배열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가운데 3, 5, 7일 때가 극소가 나오고 2, 4, 6, 8일 때 극대가 나오고 여기 부분까지는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2일 때부터 이렇게 쓱 해갖고 8일 때까지 요렇게 함수 개형은 너무나 매끄럽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양끝 부분 걸쳐져 있을 때 얘네가 어떻게 되느냐, 요게 문제였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풀이 자체는 여기서 이미 종료가 된 거죠. 근데 사실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누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는 이쪽 분야 전공자들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몇 개 신기한 거를 더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지금부터는 수능 문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는 수능 문제랑 상관이 없는데 좀 신기한 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풀이의 급수라고 하는 거예요. 풀이의 급수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읽어볼 거리 해갖고 나와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사실 임의의 모든 함수를 삼각함수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한번 이걸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1일 때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은 풀이의 급수를 봅시다. 얘가 2일 때, 3일 때, 100일 때. 그러면은 대충 어떤 함수를 그리고 싶어 하는 건지 좀 알겠죠. 이게 보자. 이쪽에서도 사실 지금 본 거는 1이랑 마이너스 1짜리인 함수여갖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런 모양의 함수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위에 파란색 함수를 이런 풀이의 급수를 이용을 해갖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풀이가 뭐 하는 건지 이거를 이제 제가 재미나해 가지고 시켜갖고 정리를 했는데, 아까 전처럼 1과 0이 반복되는 그런 삼각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위에서 풀이의 급수의 핵심 아이디어를 보면 fx를 a 코사인 nx, b 사인 nx라고 했고, 그 다음에 an이랑 bn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에서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것도 이제 뭐 주파수가 어떤 게 얼만큼 중요한지 그 가중치 구하는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밑에 합성 공식을 보면은, 근사식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인이 얼마, 사인이 얼마, 코사인이 얼마, 그리고 그 앞에 가중치가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은 지금처럼 이제 요런 개념으로 다른 어떤 임의의 함수들도 삼각함수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삼각함수들의 무한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삼각함수에다가 온갖 이상한 랜덤한 함수를 연산을 했어도 그 결과물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를 알았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과정을 다른 걸로도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아까 전처럼 풀이의 값수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를 1짜리인 거, 주기가 2분의 1짜리인 거, 3분의 1짜리인 거, 4분의 1짜리인 거 이렇게 더하면 이런 식으로 쭉 더해지고, 얘를 이제 한 100개쯤 해보면 이렇게 되고, 200개쯤 더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래프든 간에 이제 삼각함수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삼각함수들을 합으로 표현했으니까 또 그 삼각함수들을 이용을 하면은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이런 컨볼루션 같은 것도 사실 이런 파란 네모난 사각형 같은 것들이 삼각함수들의 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그 물론 이제 여기는 주기가 다른 삼각함수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 주기가 다른 삼각함수들이 더해져 있는 상황이죠. 주기가 다른 삼각함수들이 더해져 있는 그런 무언가가 여기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위에는 상수랑 1차 함수가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건 2차 함수들끼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걸 거예요. 2차 함수들이 이어져 있는데 사실은 얘네가 이제 주기가 다른 삼각함수들의 합들로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뭐냐 이렇게 풀이의 급수를 알면 또 이런 것들도 보이고 또 다른 개념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요런 걸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어때요? 그 이렇게 어떤 그냥 무작위한 함수를 잡은 거예요. 무작위한 함수를 잡은 다음에 얘를 컨볼루션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세모라고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건가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얘를 랜덤 함수로 한번 또 다시 바꿔볼게요. 랜덤 함수로 한번 바꿔보죠. 이게 무작위한 어떤 함수가 나오든지 간에 잘 보면은 알겠지만 이 개형이 보존되고 있죠. 그러니까 파란색 개형이랑 밑에 초록색 개형이 사실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 관련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추론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요거를 또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가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추론을 해보자고요. 코사인인데 파이가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몇 개지? 1, 2,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잘려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모난 게 색깔을 바꿉시다. 이렇게 세모가 쭉 지나갈 거예요.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양끝 부분은 여기 지나기 전에 양끝 부분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보자. 그렇죠. 양끝 부분은 0이 된다는 것까지 알겠죠. 정확하게는 일식 거리를 미뤄 봅시다. 요렇게. 그리고 얘가 가운데로 완전히 들어가는 요 시점부터는 우리가 다시 삼각함수가 나온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쵸. 얘가 삼각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선가는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음수인 부분도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 부분은 이제 이렇게 걸쳤다고 치면 음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수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매끄럽게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된 개형이 있잖아요. 이런 개형이 아래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서 뭉툭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 함수가 사실 이렇게까지 와 있지만 이렇게 이 부분이 0으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뭉툭해진다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은 삼각함수가 확정된 거고 여기 사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모르는 건데 그 부분이 이렇게 뭉툭한 애가 나온다는 게 이렇게 뭉툭한 애가 나온다는 게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랑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어져야 되니까 음수인 부분도 뭐 적당히 뭔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요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 개형 자체가 보존이 돼야 된다고요. 컨버전한 결과가. 그러니까 밑에서도 얘랑 비슷하진 않겠지만 0으로 가다가 요렇게 한 칸 더 그렇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를 교수님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알았을 거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보고서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설을 하고 더 이상 해설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좀 수능에 나오기에는 좀 이상했다. 좀 많이 이상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좀 중요한 그림을 몇 번 더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함수가 계속 바뀌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함수가 바뀌더라도 계속 안쪽 부분, 안정 구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함수가 뭐가 됐든 간에 계속 여전히 똑같이 사인 함수가 나온다. 그리고 요거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가지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다.